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육학 박사 안성호 인사드립니다. 안박사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문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노고에 깊은 찬사와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가운을 입고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영어 교육과 영어 학습 내용을 바로잡아 엉터리 영어를 치료하고자 가운을 입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노량진에서 공문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 영어를 가르쳐왔고 지금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티솔로 학위를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부강할까?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된 나라일까? 라는 물음에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는 공무원이 공무원다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공무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정치인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귀국해서 바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참다운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량진에서 지방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비 공무원들에게 참다운 공무원상을 심어드렸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현직 공무원 제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예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참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어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영어는 참 어렵고 힘든 과목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문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워했던 그 영어를 전혀 어렵지 않게 저는 준비시킬 자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목으로 여러분 곁에서 학창시절 내내 그리고 공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까지도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영어는 해대도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 단어를 그 생성 과정 및 역사를 모르고 마냥 외웠고 영어 어법을 그 문화와 역사를 통해 공부하지 않고 공식처럼 달달달 애웠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예외가 전혀 없는데 왜 우리나라와 일본 영어는 왜 그리 예외가 많을까요?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독해 또한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지 않고 그리고 주제문 파악 없이 한 줄 한 줄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 말 순서대로 번역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으로 접근하니 영어가 재미없고 마냥 어려운 과목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실력은 현재 토플과 토익, 회원국 약 170여 국가 중에 수십 년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문을 준비하고 계신 제자 여러분들께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쉽게 학습하고 습득하도록 하여 목표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엉터리 영어를 완전하게 치료해드리고 동시에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저의 모든 영어 수업과 문제를 풀 때 접근 방식은 영어권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 원리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전혀 암기할 필요 없이 문제 하나하나를 접근해 갈 것입니다. 영어권의 문화는
상업 문화이고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스포츠로 생각할 정도로 전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즉 전쟁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 문화이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문화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문화를 바탕으로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업은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고 또한 어려워하며 잘 모르고 무작정 외웠던 영어 어법을 카테고리별로 설명해 드리고 바로 최근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그 내용이 출제되고 있는지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드리는 강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어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 영어권의 문화를 간단히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네들의 문화는 상업 장사 문화입니다. 상업 장사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하고 정확함을 요구하죠. 이러한 이유로 유럽 사람들은 수를 세는 숫자가 절실했을 겁니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받아들인 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한 결과 그들은 수학과 과학을 급속히 발달시켰고 경제적으로 부유화했으며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선진국이 된 이후 동안 상업 장사 문화의 영향입니다. 원어민들은 물건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함을 위해 명사마다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book에서 book은 가산명사이므로 숫자 1, 한 개, 하나에 해당하는 어를 붙여 교환했을 것이며 숫자 2를 books 앞에 사용하면서 두 권의 책이라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커피는 불가산명사이므로 a coffee라고 사용할 수가 없어 컵을 앞에 사용하여 a cup of coffee로 커피를 세며 물건을 서로 교환했을 것입니다. 이해 잘 되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또한 영어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생략, 강조, 도치가 널리 발달된 이유가 상업 문화의 특징입니다. 신속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말은 생략했을 것이며 신속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이 좋다고 큰 소리쳤을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널리 쓰이며 가장 중요한 문법 용어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그 중요한 수동태와 완료에서 사용되는 절대적 위치를 영어에서 잘 매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영어 시험은 일반적으로 경찰 9급 시험에서 문법성 판단 문제 4문제, 독해 10문제, 말하기 2문제, 그리고 어휘 4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법성 판단 문제 4문제 중에서 수동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또한 수동태가 보기에 들어있으면 대부분 정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화는 상업 장사 문화입니다. 장사에서 물건이 절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물건일 것입니다. 즉 물건이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한 물건을 문장 맨 앞 주어 위치에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 할머님들께서 물건을 파실 때 물건을 맨 앞에 놓아두시고 그 물건 뒤에 앉으셔서 물건을 파는 이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건은 동작을 할까요? 동작을 받을까요? 네, 동작을 받겠지요. 따라서 받을 수, 동작동, 형태태로 쓴 수동태라는 문법 용어가 바로 탄생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시브 보이스입니다. 패시브는 원래 라틴어 패시브에서 건너온 단어로 무저항라는 의미입니다.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언어에는 수동태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사용되기도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전거는 오늘 저 가게에서 안성호에 의해 사졌어 라는 표현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매우 수동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나 시험에서 과거분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과거분사가 전치사와 함께 영어의 전반적인 문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문을 준비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제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듯이 언어는 곧 문화이므로 문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영어를 반드시 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꼭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독교와 관련된 영어 문화, 전쟁 및 스포츠와 관련된 영어 문화를 소개해드리며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 20문제의 정보를 향해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터치!